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The Brain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 나갈까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 플러스 저의 어떤 생각들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이게 이제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초창기에 이제 초기 버전을 만들어 놓고 사실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일까 이제 하는 게 저로서는 어떤 철학적인 명제, 어떤 존재의 어떤 그런 이유, 뭐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이제 그런 관심, 그런 이제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이제 저로 하여금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근래에 이제 여기 학교에 와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초저온 동결보존, 크라이오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이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게 액체 질소에다가 이제 장기간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기술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에 제가 이제 꽂힌 것 자체가 저의 어떤 내면의 그런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반영이 된 것이라는 것을 뇌각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절실하게 이제 느끼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이제 태어난 그 특성에 맞게끔 결국 그게 자기를 실현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건 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잘 아는 게 모든 것의 이제 출발점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그 생물, 야생 생물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동물들이 어떤 자기 신의 패턴대로 뭐 먹이를 찾고 뭐 짝짓기를 하고 뭐 도망가고 쉬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알고리즘대로 우리가 컴퓨터에 요즘 AI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우리가 행동하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패턴대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 자신의 어떤 역량과 능력과 사고의 어떤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것을 우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뇌과학이 제공하는 여러 이제 정보들이 유용한 이제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뇌과학 자체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더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이 이제 제 나이 또는 그 노년이 됐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또 정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정보들이 그냥 누가 떠먹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관심을 갖고 학습을 하고 또 접해보고 시도해보고 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골자는 이제 이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진화 발달해 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어느 책이나 다 여기저기 막 숱하게 널려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만 두세 살 때, 요때 이제 시냅스, 뉴런의 연결이 바로 시냅스죠. 연결 부위가. 그게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고난 능력은, 가능성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골고루 다 타고나긴 하는데,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가 쓰는 기능, 내가 경험했던 기능, 요것들만 강화가 되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시신경이 발달하는 그 시기에 만약에 아이의 눈을 이제 상처가 나가지고 눈을 안대로 감아놔 버렸다 몇 달 동안.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시신경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눈이 이제
실명을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게 제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을 더 강화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조기에 어렸을 때 두세 살 이전에 다양한 아이로 하여금 다양한 자극에 노출시켜주는 이게 이제 조기 교육 측면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걸 전혀 몰랐고 이런 물론 이제 뭐 그 뭐죠 무슨 태교 음악 무슨 클래식 음악 이런 거 열심히 저는 이제 음악에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몸으로 손으로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자극들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 버린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런 자극을 해주는 게 아이의 두뇌 발달에 매우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뭐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그런 경험을 쌓는 그 자체가 뇌 발달에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뭔가 밑거름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완전히 랜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의 모든 것들이 거의 기회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뭐 대부분은 또 운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 운이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물론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서민, 평민, 천민 구분 없이 이렇게 살죠. 그렇죠? 불과 몇십 년 한 5, 60년 전만에만 태어났어도 여자들은 진짜 두레박 팔자에서 두레박 아세요? 우리가 샘에서 물을 풀 때 물을 품어 올리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뒤집힌지 저쪽에 뒤집힌지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개척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막 이것저것 얘기들 너무 많이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고요. 이제 10대 시절에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내 뇌의 배선이 사실 거의 이제 완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나의 기질, 성향, 특성, 어떤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청소년기에 왜 사춘기에 사춘기는 이제 무슨 질풍노도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전두엽이 발달을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강렬한 욕구들, 성적인 욕구, 오만 가지 어떤 생명으로서 가장 어떤 그 에너지가 충만된 그런 상태에 전두엽이 적절하게 제어해주고 판단해주고 하는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두엽 부분, 전두엽에서 특히 전두엽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전두엽이 대개 이제 만 25세 정도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더라.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춘기 때, 10대 때, 13살에서 18살 정도 되는 요 시기에 이미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주도를 했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20대 초반까지도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루이드 연성이 이제 지능인 것이죠. 이후에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퇴화를, IQ도 퇴화를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이런 그 나의 가치관, 나의 가치체계, 나의 어떤 인성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이제 고정이 되는. 여러분은 이미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이미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일생 동안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인간 뇌각을 통한 자기 개발해가는 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 그 자체가 그런 경향, 그런 기질들, 그런 성향, 그런 어떤 갈망들, 욕구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교과목을 수강하게 되고 이제 저랑 이제 인연이 이제 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각을 접한 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 또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 아비마피질 요 부분에서 이제 주로 이런 이성 그 다음에 나를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뇌의 기능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청년기, 중년기를 거치면서 노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성인기에도 이제 가소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것도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한번 굳어지면 더 이상 변화가 없다. 뇌는 이제 뇌 신경세포는 새로 만들어지지도 재생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근래에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죽을 때까지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소성은 소성이 뭐냐면 플라스티시티예요. 예, 플라스틱 여러분들 아시죠? 플라스틱은 뭐 어쩝니까? 성형을 해놓으면 그 성형했던 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예, 소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탄성입니다. 여러분 탄성 아시죠? 축구공이나 농구공 어쩝니까?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튕기면 튀어나오죠. 유지가 안 되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 버리는 건데, 이 소성은 우리가 찰흙을 생각하시면 되죠. 찰흙을 빚어가지고 굳히면 내가 빚어놓은 그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듯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기본 틀은 짜여져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루하루 경험한 것들이 뇌의 신경회로의 패턴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총론 부분에서는 이미 결정이 됐지만 강론에서 디테일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다. 내 삶의 궤적이 모두가 다 결국 이제 뇌에 새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TV에서 막 광고 같은 거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입니다. 무지하게 안 좋은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자연 다큐멘터리나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저녁에 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무슨 술 선전, 무슨 뭐 맥주, 뭐 여러 가지 뭐, 별 오만 가지 그런 선전들을 하는데, 볼 때마다 지겹고 실증나고 막 그런데, 마트에 가서 보면은, 그 이름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손이 가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일체 경험들, 우리가 길 가다가 누가 마주치는 그 사람들, 내가 오늘 체험했던 이런 것들이 다 경험으로 이제 기억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거를 경험하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내가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이제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인기에도 끊임없이 변화를 겪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정형 지능이라고 이제 아마 앞전 시간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기에는 병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 사실은 이제 치매가 언제 올까요, 여러분들? 치매가 애석하기도 30대에 이미 시작이 됩니다. 다만 그 치매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별 탈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 에러나 버그나 뭐 이런 것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일어나니까 그냥 그러고 말고 또 계속 쓰는 거죠.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되면, 40대부터 우리가 중년이라고 치는데요. 중년이 되면 이제 그게 눈에 띄죠. 건망증이 막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치매에 들게 되면 저장되어 있는 것을 꺼내 오지를 못하고 기억을 못하고 이것과 이것을 서로 배치를 못 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억을 꺼내 온다는 것은 기억이 이제 저장될 때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기저기에 따로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만났다, 그것에 대한 경험도 기억도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기억,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한 기억,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어떤 그 시기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불러올 때 다시 불러와 가지고 원상으로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기억이 굉장히 희미할 거예요. 그쵸? 그 희미한 이유는 제대로 못 불러와서 그러는 거예요. 뇌가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이미.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일상생활을 하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만큼이니까 별 탈 없이 그냥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저같이 중년이 되면 그게 이제 심각할 정도로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징후들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이를 더 먹으면 이제 병적인 수준까지 이르게 되겠죠. 나는 내 기억들의 총합일까? 기억의 오류 가능성, 또 노년기에 내 뭐 심리적 경험들, 뭐 인지능력 상실 여부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진짜 실제하는 게 실제하는 것일까? 실제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내 뇌의 배선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낯선 그 현재 현상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경험에 따라서, 내 원래 타고난 인지 패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르고, 그게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또래, 같은 뭐 이거니까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일 뿐이죠. 다른 환경, 다른 유전자, 다른 어떤 문화, 다른 시대, 이렇게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이제 현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느냐. 그 대조하는 레퍼런스는 어떤 대조하는 거죠. 논문을 우리가 쓸 때 인용 문헌을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내 뇌에 저장되어 있는 내 뇌의 내부 모형을 참조를 하는 것이다. 이 인터널 모델을 참조를 해서 현재 내가 겪은 어떤 그런 정보들이 시상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이 내부 모양과 일치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자체를 가질 수, 그에 대해서 주의 집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심히 지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전혀 상반되는 어떤 쇼킹한 그런 것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고 주의 집중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나의 뇌가 작동하는 것은 하나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패턴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접하는 현실은 낯선 것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낯선 것이죠. 그래서 내 뇌의 내부 모형이 그것을 낯선 현실을 봤을 때 그게 별 의미가 없고 차이가 없으면 그냥 무시를 하는 거고,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충격적인 게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해서 행동으로 이제 옮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루의 일과 중에서 새롭고 신기하고 그런 배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느냐, 별 의미 없이 그냥 루틴하게 패턴대로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잠이 없어지는 이제 이런 것하고도 그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패턴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새롭고 신기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우거나 뭘 액티비티가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도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미 패턴화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신기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할 게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물론 이제 휴식을 잠을 자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몸을 회복하고 복구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낮에 했던 해마에 임시 저장되어 있던 장기 기억이긴 하지만 임시로 장기 저장되어 있었던 그것을 다시 복구해 재생해서 뇌의 여러 부위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별로 이제 거리가 없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한 것을 본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제 뭐 여다 야다 뭐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상대 진영의 것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잘해도 뭐 인색하게 평가를 하고 설령 잘한다고 한들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냥 관전하는 그런 걸 갖고 내 편에 있는 속한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나에게 이익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뇌가 그렇게 각인이 돼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식을 키워보고 이제 이러다 보면 그걸 이제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효자 노릇을 하는 게 참 세상에서 진짜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부모들은 어쩌냐, 자기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고 아주 좋은 올바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겠죠. 그렇죠?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좀만 이렇게 터치해주면, 건드려주기만 하면, 와, 그래, 내 신념이 옳았어, 우리 자식은 진짜 훌륭하고 진짜 효자고 효녀고 막 이러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편협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시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구조적으로 객관화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나는 내 감각 세포들을 통해서 오는 정보들을 내가 까막눈인, 완전히 나는 직접적으로 못 봐야 되는 뇌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못 합니다. 그 정보들을 그냥 장님이란 말 쓰면 안 되겠네. 아무튼 이제 그런 내가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더듬더듬해서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지금 앞에 뭐가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실제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오류 비슷하게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식대로만 보는데,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패턴이고 이분법적인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고정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가능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젊든 나이가 들었든 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젊다, 이 사람 젊은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실이나 이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개방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젊은 사람부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뇌가 말해주는 바를 우리는 믿게 돼 있다. 뇌 자체도 사실은 왜곡된 정보들을 어떻게 그냥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일단은 그 뇌가 또 그것을 이제 어떤 받아들이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일체의 것들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그 가늠자가 왜곡되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게 이제 다 왜곡된 프리즘으로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겠죠. 벌써 시간이 지금 한참 많이 지났네요. 이거 뭐 의식은 인지하지 못하는 편도치는 기하다, 이거 아마 제가 언젠가 보여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 수준에서는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그것을 편도치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33m초면 이제 1초를 100분의 1로 쪼개가지고 33초니까, 그러니까 한 3분의 1초, 그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는 인지를 못했지만 우리 몸은 편도체는 그런 거를 이제 인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을까? 의식, 무의식적 뭐 솜씨 활동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의식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뇌과학에서 아직 풀지 못하는 중요한 미스터리 영역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신경학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뇌 전기 자극이 수시로 이제 아주 촘촘하게 계속 일어나면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스캐닝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의식이 살아 있는데, 이제 의식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식이 도대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작동이 되고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직 다 잘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 영역 중에 하나고, 의식에 대해서 밝혀지면 좀 더 우리의 어떤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답을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결과에 의해서도 보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결정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가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 몸이 알아서 이미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렇게 패턴을 만들었던 것을 사후적으로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라고 그래요. 좌뇌에는 이제 해석기,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얘가 내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감지를 해서 그것을 나의 결정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살 수가 없고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이미 패턴화되어 있는 패턴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봤을 때, 야생 동물들을 봤을 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먹이를 취하고 뭐 하고 뭐 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로봇처럼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활동도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욕구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우점하는 그런 이제 어떤 우점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창발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욕구의 충돌,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는 분쟁 기초에 작동하는 기계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아직 충분한 이제 그 데이터,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고상하고 뭐 정의롭고 막 이런 진리 추구 이런 것을 어렸을 때 굉장히 거기에 꽂혀 있었다 그랬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그게 옳아서 생긴 게 아니고 내 몸의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가지게 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했을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참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 뇌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아무런 것도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도 그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고, 그 역시도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가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애당초부터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미래로 가는 여행, 뭐 감각 결정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 상황을 만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뇌의 기본 기능은 예측을 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뇌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지금의 힘을 극복하기 오디세이. 오디세이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죠.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읽어본 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제 오디세이가 이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길에 뭐 이렇게 막 이런 그 어떤 바다에 이렇게 악마들이 출현하는 이제 이런 이제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너무 그 자기 그러니까 너무 예쁜 막 유혹적인 그런 목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다 이제 바다에 점프를 한대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몸을 매달도록 이제 부하들한테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내 뜻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해볼 수도 있겠죠.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독서실에 도서관에 가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집안에 있으면 뭐 이런저런 일로 공부를 못하게 될 게 뻔하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가 앉아 있는 게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뭐 의사결정 메커니즘,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다.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결정하고 앞장서고. 근데 이제 어려운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체의 어떤 결정들이 다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차를 탈 건지, 뭘 먹을 건지, 뭐 어떻게 누구를 만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나의 주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내 삶을 단순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다른 뭐 휴대폰도 안 가지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뭐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중년이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의식을 내가 주의 집중을 한 곳에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기가 힘들어요. 오후 되고 그러면 막 지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뭔가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서 내 정신이 가장 맑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오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간대에 가장 창의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논문을 쓰는 걸 할지 어떤 것을 새로 어떤 작성을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걸 할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시간에 허드렛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의 안배랄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내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당신은 물론 단일한 정체성을 지었지만 단일한 정체성을 지었다는 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 패턴들을 전체적으로 합쳐놓으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뒤에 뭔가 장막에 가려져 있는데 그 실루엣을 보니까 저 모양이 좀 사람처럼 생겼네. 근데 그냥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그 모습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모습 하나하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전체적인 윤곽이 어떻게 보이냐 해서 이제 그것을 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는 많은 욕망들의 집합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은 한두 개가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거고 걔네들의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각자 좀 타인들이 다 배우려고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그룹, 아웃그룹이 있는데요. 인지심리학적으로 인그룹과 아웃그룹에 대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 가족, 내 식구, 내 애인한테는 호의적이고 그러지 않은 다른 집단에게는 이제 그렇지 않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그룹의 사람을 만났을 때랑 아웃그룹에 속한 사람을 만났을 때랑 여기서 말하는 아웃그룹이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기적으로 어떤 차단하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그룹과 적대 관계에 있거나 경제 관계에 있거나 하는 이제 이런 그룹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여당에 지지하는 골순 지지 세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떤 뇌에서 반응하는 부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호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부정적이고 어떤 배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부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weak positive activity, in-group conformity, 인그룹 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티브한 액티비티가 상당히 이제 약하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 물론 이제 나오죠.
근데 strong negative activity in group conformity.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면 자기들을 인그룹에 대해서는 강하게 결속하고 옹호하고 막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게 생기고, 반대로 이제 인터그룹, 다른 아웃그룹에 대해서는 또 반대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반대되는 이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이런 게 그러니까 배타심이죠. 이런 어떤 투쟁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분법적인 이기주의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쓴 말인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중심이고 나와 내 형제 또는 내 부모,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또 나와 내 형제, 내 부모 형제와 또 내 친척과 또 그 반대되는 사람, 또 내 친척까지 포함한 이 사람들과 내 지역 사회, 내 한국, 대한민국 사람과 외국 사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분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뇌 패턴이 이렇게, 코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딩이.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이런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통제회로입니다. 지금 30분이 한참 지나기 때문에 요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통제로 집중이 되거나 판단, 충동 통제의 담당을 하는 이제 중추는 뇌내 이제 전 전두엽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기쁨을 느꼈거나 열정, 쾌감을 느꼈을 때, 또는 이제 의욕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기저의 영역에 있는 중격측작입니다. NACC라고 아마 쾌감 회로에서 아마 제가 앞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강렬한 쾌감을 너무 강하게 계속해서 느끼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뇌내 전 전두엽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적절하게 피드백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유지돼야만 우리가 건전하게 계속해서 만족스러운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이제 이 비에 표현되어 있는 요게 이제 강하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마약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상태가 되고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쾌감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전전두엽과 이런 그 도파민 생성되는 요 부위의 상호작용이 피드백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취감과 만족감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유능함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하거나 나에게 쾌감을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접근 동기를 갖게 되고, 내가 접근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유능함이다. 보통 이제 내가 접근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생존과 직결되는 막 있잖아요. 뭐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거 말고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일과 관련해서 뭔가 하는 그런 것들 중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유능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분비 경로 뭐 또 어느 부위에서 활성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